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사무장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슬래문입니다. 예, 오늘도 여름 이적 시장 루머 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간단히 먼저 아스날 단신부터 살펴보죠. 아스날 코리아 단신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예, 제가 그 해피엔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와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왔고요. 이제 내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공개가 됩니다. 저는 안 했어요. 예, 그동안 뭐 저희가 1000명 되면은 뭐 저희 개인적인 거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스날 코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다음에 사무장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이제 이 친구랑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 그 외에 뭐 한국에서 아스날 팬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네, 그런 것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나눴으니까 내일 7시에 이제 인터뷰 영상 나오면은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스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플로리다컵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뭐 날짜는 보시다시피 7월 25일부터 해서 이제 두 게임 하고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인테르랑 먼저 게임 하고 이제 에버턴하고 그 미국 팀하고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걔 농담 삼아서 뭐 윌리안 직배송 아닌가. 우리가 저희가 그동안 그 MLS 나오거나 MLS 아니다 미국 가서 한번 인테르 마이애미라 했던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 이유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아스날 클럽이 그 베컴이랑도 꾸준히 교류를 해온 클럽 중에 하나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베컴의 로미오라든지 다 아들내미도 아스날 아카데미 있었고 베컴도 이제 무적이거나 자기 개인 훈련할 때 저희 콜리에서 훈련했을 때도 좀 연이 깊고 제가 알기로는 보드 쪽이랑 이제 베컴 쪽이랑 교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국 국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 되고 베컴이 비록 맨유 출신이기는 하나 아스날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한번 임대 영입까지 했었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뭐 콜리에 와서 뭐 쉴 때 훈련도 했고 네. 그때 뭐 트레이닝복 그 간지나잖아 DB 어, 그 데이비드 간지나는 거 베컴. 딱 입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제 뭐 미국에 다녀옵니다. 이제 시즌 말민가 이제 슬레이브님이 저한테 형 미국 투어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이런 얘기해서 야 코로나 시즌인데 설마 내가 형 근데 우리 돈 받은 게 있어서 어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약간 반반 근데 그때는 그랬잖아 반반이다 약간 약간 반반이다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갑자기 휘틀리 또 얘기 나오더니 이제 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안 직배송은 뭐 지켜보죠 뭐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예, 저희 로우 이제 재계약 임박 소식이 저희 아스날의 공식 기관지 휘틀리로부터 나왔습니다. 뭐 지난 시즌 말일부터 계속 저희도 뭐 재계약 뭐 네. 협상하는 것 같다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등번호 같아요. 등번호 몇 번 예상하세요? 일단은 원래는 예상하는 번호가 있었는데 어, 지금 이적 시장이 이렇게 바뀐 엄청 바뀐 음, 상태라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 등번호가 정해질 것 같아요. 원래는 예상하는 번호가 예상했던 번호가 뭐였냐면 11번 아니면 10번이었어요. 음, 음. 11번 아니면 10번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적 플랜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그때 상황이 완전 바뀐 상태여가지고 음. 분명히 레귤러 번호를 받을 것 같기는 해요. 받을 것 같긴 한데 좀 예측하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저희 예상은 뭐 9일날 뭐 오피셜로 이게 뜨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홈 유니폼 새로 발표할 때 그렇죠. 지난 시즌에 사카처럼 뭐 또 새로운 그 등번호와 함께 또 새로운 영상을 스토리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어쨌든 뭐 티어니 홀딩 이런 헤일레 출신의 잉글랜드 코어들에 대한 재계약 얘기도 나왔어요. 여기도 뭐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스미스로의 재계약과 등번호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니폼 발표하고 미국 투어 할 때쯤에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홈 유니폼도 아마 미국 투어에 맡아져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외에 뭐 홀딩이나 티어니 같은 경우에는 티어니는 뭐 재계약했고 그리고 홀딩도 아마 할 것 같고 잉글리시드는 지금 나가겠다 한 놈들 빼고는 지난 방송에도
바람대로 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티언이 오늘 생일인데 뭐 좋은 소식 있을까요? 티어니가 일단 어제 뭐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아예 모두 박아야겠어요. 티어니는 다음 시즌에 주장단에 200% 합류합니다. 아예 무조건 합류해요. 주장단에. 메인 주장이 될지 서브 주장이 될지 아니면 그 주장의 순번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확실히 주장단에 합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티언이 생일 축하하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야씨. 그래. 저희가 이거 입중계 땐가 아니면 그 뭐 디애슬레틱하고 얘기할 땐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구에로가 이제 아스날에게 영입 제안을 받았다 했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항상 뭐 그런 루머를 말씀드리면은 많이들 의심을 하시죠 이제. 근데 이제 그지. 골닷컴 그 아구에로 아버지 인터뷰를 통해서 아스날과 첼시가 마지막까지 제안을 했다. 아구에로 아버지 피셜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응.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그냥. 아니면 좀 더 잘 들어주시던가. 그렇고 아구에로는 결국 근데 아스날이나 첼시나 그 바르셀로나보다 제안이 좋다고 해요. 알겠지만 바르셀로나는 뭐 공개가 됐지만 굉장히 진짜 연봉이 낮췄는데 아스날도 그렇고 첼시도 그거보다 제한이 높았는데 바르셀로나 선택한 이유는 딱 두 개. 1번이 맨시티의 라이벌 팀,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너무 아니 고맙긴 리그 내 이적이 싫은 거지. 리그 내 이적.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거지. 아니 베린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1번이고 그 두 번째 이제 메시의 존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아스날 단신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방출부터 가자 한번. 일단 이번 주에 좀 크게 기사가 나온 친구들이 원래 기행두지 베일인 자카 그라데이션 분노 방출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라데이션. 네. 점점점 화를 낼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콜라시나츠 얘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콜라시나츠부터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샬케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요. 아예 뭐 작은 부족으로 포기한다. 대신에 이제 근데 의외로 인기는 되게 좋아. 그쵸? 그때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뭐 어디였냐? 라치오. 네, 라치오였는데 뭐 세리에 그 외에 다른 팀들도 관심이 있다. 터키도 이제 뭐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모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시나츠는 뭐 돈만 잘 맞으면은 이적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콜라시나츠가 샤케 잔류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주급 삭감에 어느 정도 삭감에 의진이 있었는데 문제는 샬케를 나오면 샬케가 강등당했잖아요.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콜라시나츠. 그래서 이제 세리아나 라치오는 뭐 꾸준히 모니터하는 팀이고 그리고 지금 세리아에 사실 윙백을 노리는 윙백 전술 쓴 팀들이 많다 보니까 좀 세리아 팀들이랑 많이 링크를 한데 문제는 콜라시나츠 주급을 감당할 세리아 클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건 본인 사정이고 그렇죠. 어쨌든 뭐 관심들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개인적으로 터키가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출전 시간을 좀 많이 보장해주는 팀이면 주급이 맞춰지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저희 이제 다음 기행두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나쁜 친구지만 그래도 성실한 것 같아. 또 마르세유랑 뭐 꾸준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메리메리 에메리님이 챔스도 진출했겠다. 우리 팀에는 좀 더 뎁스를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영입을 희망한다고 하네요. 제2의 운전지. 하얀 운전지. 그리고 의외로 또 이제 기행두지가 이제 뭐 시장에 나온 게 확실한 상황이니까 뭐 여러 팀으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협상을 확실하게 진행 중인 건 마르세유이다. 왜냐면은 마르세유는 바로 일단 돈 지르고 나서 꾸준히 협상하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아스날과 마르세유의 입장차가 크지는 않아요. 아스날 한 2천만 유로 원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1년 남은 상태에서 나가기로 확정된 애한테 2천만 원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마르세유도 2천만 원 좀 많다, 좀 깎아달라 이런 상태고, 그리고 재미난 건 기행지가 의외로 그 경쟁팀이 붙었어요. 뭐 에메리도 있지만 그 전에 리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만 맞으면은 자카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인들한테는 그나마 저는 뭐라고 해야지? 괜찮아라고 느끼는 게 이적에 관해서 어떤 땡깡도 안 부려요. 그냥 순조롭게 저희가 지금 방송에 말씀드린 순조롭게 그냥 협상하고 있는 거.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기질 과정이. 예, 이제 다음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베예린. 그 우리 벨피셜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너무 웃겨, 워딩이. 아스날을 너무 사랑해서 리그 내 클럽은 이적하지 않겠다. 말은 바로 해야지. 아니, 일단. 하지만 주급 삭감의 의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베티스 임대 후 이적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제. 네. 근데 이제 베티스도 팀 상황이 팀 내 최고 연봉자가 페키르인데 이제 알려진 걸로 3.8M 네. 받는다고 하는데 베예린이 저희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6M 네. 받는다고 합니다. 거의 베예린이 한 15만에서 20만 사이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깎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적 협상에 난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뭐 주급을 깎는 게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AT 마드리드, 그다음에 PSG, 뭐 바르셀로나, 인테르 등의 관심은 있어요. 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쟤를 저 돈에 저 주급을 주고 사야 되냐 요건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베일리는 주급이 내려가면은 확실하게 이적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채팅방에 내가 웬만하면 진행하는데 산단모 개코님께서 너무 정확히 얘기한 게 진짜 풀백인 게 벼슬이에요. 그치. 제일이는 만약 이 포지션이 미드필더나 센터백이나 이랬으면은 거의 은퇴야. 아니 근데 은퇴야 내가 볼 때. 아니 경기 뛰는 거 봤으면은 미드필더로 분류해야지. 중미로 분리, 중미로.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긴 하니까. 예. 어쨌든 베일린 나가고는 싶어하는 것 같은데 주급을 안 깎으면은 나가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적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베일리는 그래도 구단에 헌신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주급 보조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베일린이 요청을 하면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주급을 깎지 않아 조금 빡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방출의 하이라이트 우리 자카입니다. 천하의 개쌍놈 새끼. 일단 지난 욕을 안 하려고 방송에서 했는데 진짜 얘기했는데 팀 이적 때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뭐 그 바젤에서 나갈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그라드바르에서도 나갈 때도 좀 잡음이 있었고, 아스날에 갈 때도 지금 이런 상태죠. 어쨌든 뭐 아스날 요구액은 많이 알려진 대로 2천만 유로 정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로마는 지금 지속적으로 제의한 건지 아니면 한 번 제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10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기사를 통해서 뭐 유로 전에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선수가 재계약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이적을 희망한다. 근데 이 정도로 협상이 안 되고 있으면은 공식 이적 요청서 같은 게 나올 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쵸.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너무 좀 놀라졌으니까 그 확실한 건 아니고 조금 언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얘기, 언더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듣는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공통되게 들려오는 좀, 언더그라운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카가 그 이적료를 깎는 만큼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있다라는 거야. 에이전트 피나 자기 이제 계약금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카가 빡치는 게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스날이랑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스날 연락을 피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명목상은 유로에 집중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는 기사 중에 하나를 봤는데 로마가 2천만 유로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근데 자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를 나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아스날 구단이랑 얘기해야지. 그쵸? 왜 자카 에이전트랑 그 얘기를 해? 그러면은 방금 레브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료를 깎아서 무언가 자카 에이전트, 자카 측이랑 로마랑 그쵸? 뭔가 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스날의 연락을 조금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적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지. 그냥 일방적인 의사통보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와중에 가본다고 이적 요청하지도 않아. 이적 요청하지도 않아. 그래서 자카 상황은 뭐 현재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 지금 아까 로마 얘기했었는데
그 로마가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데 많지도 않아요, 사실. 로마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탈리아 팀들한테 예산을 기대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일단 영입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내부 사정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저희. 네. 어쨌든 뭐 리차드 갈릭이 새로 오면서 저희 이제 뭐 아마 갈릭이 새로 왔으니까 아스날 이제 외부 상태 뭐 점검하고 내부 상태를 좀 점검했겠죠. 네. 일단 외부 점검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선수 영입과 관련된 부분 같아요. 1819부터 저희가 이제 선수 영입하고 아웃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보시는 대로 토레이라, 소크라티스, 레노, 기행두지 많이도 데려왔죠. 비싼 돈 주고. 네. 근데 아웃은 진짜 카쇼라 그때 자유기야, 월체 자유기야, 페레즈 뭐 조금 받았고 네. 아들레이드는 비공개인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받았을 것 같아. 아니, 꽤 받았어요. 한 800만? 이거? 800만? 그리고 8M 정도네. 네, 해봤자. 아들레드는 대신에 그거에다 세론, 네. 제이적시. 아니,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딱 튀어 나오는 거는 1819 손실 나온 게 대충 마이너스 7천만 네. 정도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7천만인데 페레즈가 4M 돼 있잖아요. 페레즈 사올 때 거의 한 2천만 유로 주고 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 일단 단순하게. 알았어요. 그냥 숫자만 단순하게 볼게요. 이걸 언제 사왔는지 언제 팔았는지 이런 거 말고. 시즌 혈압이 오르죠, 여러분. 네. 1920 시즌입니다, 이제. 이거 참 진짜 팀방 가야 되는지. 그냥 채팅에 열어놓죠. 아니, 가려야 되나? 아니, 나중에 이거 수정해. 네. 1920 시즌입니다. 페페 들어온 시즌이에요. 7,200만. 네. 살리바 2,700, 티언 2,500, 다로 8, 가브리엘 5.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뭐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는 있는데 그냥 추정치 뭐 적당한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나간 거 2업이 비일릭이 의외로 많이 받았다. 비일릭 네. 진짜 잘 받았어요. 코시엘리, 뭐 오스피나, 몬레알, 아마에친, 유스에 있던 선수 이제 나갔고, 젠킨스, 아쿠마는 생각보다 좀 싸게 나갔다. 아쿠마 괜찮았는데. 그리고 램지, 뭐 리슈타이너, 웰벳 다 자유기야. 그래서 1920도 대충 77M 정도, 7,700만. 네. 저희가 또 손해를 본. 이게 뭐 시즌이고. 페페나 살리바, 티언이 요거 때문에 조금 지출이 많은데 사실 그 노파심이 말씀인데 저렇게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저해 저렇게 손실이 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할부도 있을 거고 이적료가 무조건 일시불로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통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손실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최근 시즌이죠. 진짜 파티 4,500만, 마갈량이스 2,400만, 마리 1,000만, 루나루소는 그래도 1.5, 뭐 물로 0.5. 그다음에 아웃은 뭐 마르티네즈 2,000만, 그리노 1.5. 그다음에 미키, 웨질, 소크라티스, 무스타피 다 자유계약, 뭐 계약해지 이런 형태로 나갔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까지 생각하면 뭐 다로까지 이제 뭐 나가게 되었죠. 여기도 6천만. 앞에 대략 한 77에 70이었으니까 1억 4,005. 거의 한 2억. 그렇죠. 3시즌 만에 2억 파운드 정도 손해를 봤죠, 아스날이 단순 계산하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회계 장부를 더 디테일하게 갈릭은 봤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팀은 못하는 선수를 졸라 비싸게 사온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그리고 축구를 못하니까 이 새끼들이 팔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담당자 누구냐? 책임지자. 사실 에드는 좀 억울한데 그 2021 지난 시즌 임팩트가 너무 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적극적인 이적 시장 행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잘못된 운영이지 않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갈릭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돈을 쓸 거면은 좋은 선수에게 잘 쓰자. 일단 이게 새로운 영입 기조로. 그러니까 좀 계획적으로 쓰자. 패닉 바이 좀 그만하자. 약간 이런 거죠. 어쨌든 돈을 제대로 쓰자. 요게 어쨌든 영입의 새로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사정 한번 보자 이제. 리그 최소 실점 3위가 아스날입니다. 39점. 기적이야. 왜 이렇지? 일단 1위는 시티가 32실점, 첼시가 36실점, 2위고요. 그리고 3위가 아스날 39실점, 4위가 리버풀 42실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 초반 14경기 18실점,
평균 실점이 1.29, 네. 거의 1.3 정도 되고요. 네. 3실점 게임이 2게임. 리버풀 리버풀하고 빌라전. 2실점 게임이 wolves, 토트넘, 에버튼. 그래서 클린시트 경기가 4개 있어요, 있기는. 초반에 수비가 졸라 개판이었다. 근데 그 후 24경기에서 21실점. 경기당 평균 실점이 1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네. 그 중에 뭐 3실점 게임은 이제 리버풀, 웨스트햄 2경기 있었고, 네. 2실점 게임은 리즈, 울브스. 클린시티는 9경기. 비율로 보면은 어쨌든 뭐 전반기보다는 훨씬 좋아진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보면은 수비는 좋아졌다. 네, 사실 전반기 1.20점도 사실은 1.2점대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1.5실점 정도 넘어가야 좀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일단 수비는 좋아졌는데 득점력을 다시 살펴보면은 개판이죠. 초반 14경기에는 12득점, 0.86. 24경기에서는 33득점, 1.38. 심지어 저 14경기 12득점 중에서 필드골이 5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리즈전인가 4골 몰아넣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필드골도 되게 낮고 거의 몰아넣기 무득점인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워드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했는데 이제 정확히 저 14경기 기점이 되는 게 첼시전이거든요. 그쵸. 공격형 미드필더가 기용되면서부터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왔다. 네. 공격과 수비 지표가 모두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갈리게 생각을 하나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앞에 이제 외부 점검을 하면서 돈을 제대로 쓰자. 그다음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 네. 근데 포워드는 지금 뭐 오바메양은 재계약한 지 1년이고 라카제트는 뭐 재계약을 하긴 안 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상황에 따라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의 선수들, 공격형 미드필더, 네. 좌우 윙 이런 선수들을 우선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갈리게 생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즌 막판에 되게 3선을 원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시즌 종료 후에는 이제 웨데고르, 스털링, 노머가 이제 세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탑탁의 영입은 조시, 테타, 갈리기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스쿼드 플레이어, 백업 플레이어는 에두 쪽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어쨌든 지금 내부 이야기가 좀 많이 닫혀있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면 되게 우려스러운 게 들리는 얘기만 보면 개판이에요. 얘기만 보면 들리는 얘기만 보면 그게 개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막 난장판에 이런 게 아니고 그 계획이 확 바뀐 상태인데 그 이적 시장도 지금 감독들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 소리 힘겹다고 얘기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스날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또 빠르게 좀 정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수습을. 어쨌든 뭐 비슷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캄퍼스 영입 루머가 나온 것도, 접촉을 해본 것도 뭐 그런 이제 영입 시장 자체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접촉한 것 같고, 캄퍼스가 오면은 뭐 에두에 거치에 관한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일단은 지금 시스템 전기 쪽에서는 그래도 평가가 좋은 네, 편이라고 많이 좋은 편이에요. 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거기에 전담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난 후에 뭐 살펴볼지 그건 일단 캠퍼스 영입 루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점검 결과 한번 보면은 유럽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 지금. 그래서 뭐 여차하면은 갈리기 아스날은 돈을 들고 있으니까 너네 그냥 파산할래? 아니면 뭐 이 돈 받고 선수 팔고 좀 살아남을래? 이런 포지션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스날은. 맞아요. 그리고 특히 세리에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세리에 좀 심각하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줄인다 얘기도 나왔고, 뭐 그다음에 유벤이나 이런 데도 막 다 지금 선수 나간다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줄이고 한다. 여기에서 좀 괜찮은 선수가 나오면은 탑타겟으로 잡고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와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선수를 사온다, 뭐 이게 기본 기조 같고요. 그리고 팀 내 안 맞는 선수는 빠르게 정리하자. 그리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네. 저희가 거의 시즌 말미인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기조 중에 제일 큰 기조에는 저희가 그 방출 리스트 선을 얘기하면서
이 선수들이 분명히 이적 루머가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안 나올 수 있다. 음. 그래도 아스널 내보낼 거다. 음. 라고 한 이유가 기본 잉여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걸 정리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방송과 별개의 얘기인데 아까 둘이서 이제 얘기를 이거와 관련해서 주고받다가 혹시 그 탑 타겟에 관한 돈은 뭐 테타랑 갈릭이랑 이렇게 쓰는데 스쿼드 플레이어 영입은 에두가 분담인데 네. 선수 판돈으로 다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좀 금액이 안 맞아도 빨리 팔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일단. 이거는 뭐 정확히 소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싶어가지고. 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유작시장에서 조금 소위 말해서 아스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싸다고 생각되는 포지션 뭐 공격수, 미드필더 이쪽은 에두의 그런 라인 네트워크나 에두가 주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갈릭이나 아르테타 그러니까 구단 보드진 쪽 조시까지 해서 그쪽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상태고 물론 에두가 거기서 완전 빠진 건 아니에요. 에두가 뭐 자기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에이전트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되면 연결시켜주고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에두는 약간 스쿼드 플레이어 쪽이랑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거든요. 성인 선수들 즉시 전력감은 약간 아예 갈릭 쪽이나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영입 관리를 하는 거고 유망주들 같은 거는 에두 쪽에서 좀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둘의 의견은 좀 달라요. 일단 이거는 뭐 상황에 판단하는 건 다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 뭐라 해야지 에두와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로얄 에메르송 예. 그다음에 이번에 뭐 솔로몬 그다음에 뭐 다른 친구 뭐 부엔디아나 이런 쪽에서는 에두가 뭐 이게 나오니까 그죠? 이 정도 선수면은 뭐 한 3천만 내외 선수인데 선수가 팔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적을 하고 그리고 약간 팀에서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들에게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견을 냈고 네. 그래서 이제 슬레브님이랑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더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입 루머가 나는 선수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웨데고르, 스털링, 오나나, 부엔디아, 비수마 뭐 그 외 선수들인데 일단 웨데고르부터 한번 보죠.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제안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40 플러스 알파 네. 정도 제안이 들어갔는데 감독 선임 문제로 딜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기사가 나오는데 한 기사가 좀 특이했어요. 5천만 이상 제시하면은 네, 파운드로 네, 5천만 파운드. 협상 가능하다. 그래서 안첼로티 선임 이후에 또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안젤로티 선임 후에 웨데고르는 진짜 안젤로티 선임 전후가 너무 다른 게 안젤로티 선임 후에는 레알 쪽에서 나오는 소수들도 반반이에요 진짜 거의. 어떤 소수들에서는 어쨌든 이걸 팔 거다 웨데고를 정리를 해서 안젤로티가 원하는 선수라든지 스쿼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고 아니다 어차피 안젤로티가 리빌딩이나 이걸 하기 때문에 웨데고를 쓸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 얘기는 있어요. 요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은 레알이 이제 그 요비치나 웨데고르 이제 문의한 팀들에게 웨데고르 요비치 합쳐서 1억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유로로 치면 1억 2천만 유로 정도 세트를 사갈 생각 없냐라고 역제안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팀의 재정 상황이 많이 힘들고 약간 무언가 FFP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FFP나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저 현금을 쌓 레알이 뭐 파산이나 이런 거 아닌데 현금을 좀 쌓아야 되는 이유가 쌓아야 된다라는 뭐 그 뭐지 인테리어처럼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모든 안 좋은 지금 슈퍼리그 여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단도 사임해버리고 그 여론을 돌릴 카드로 음바페 영입을 위해서 그 레알 자체 이적료로는 힘 좀 빡세니까 선수를 팔아서 팔아서 미리 수급을 자금 하겠다. 마련한다. 네. 음.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이제 감독 선임이 되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좀 다음 얘기가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채팅방 중에서 웨데고르가 낫나요? 부엔디아가 낫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여준 것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냥 그래요. 음, 웨데고르도 적응을 해야 부상이 없었다면 웨데고르 낫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VND는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을 때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VND가 잘했으면 노리치 강등을 안 당했겠지. 네, 이따가 뭐 자세하게 얘기 나눌 때 네. 얘기를 해보죠. 요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나눌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외대고로로 좀 시끌벅적 할 거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털링. 저희가 이제 영입회로 막 행복회로 돌리는 편 할 때 이제 마레즈나 스털링이 이제 좀 케인과 맞물려 가지고 튕겨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직접 연결이 되거나 근데 그때는 좀 마레즈를 오히려 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요? 어, 그랬나? 마레즈를 안 했어. 확실하게. 내가 그럼 잘못 말했네. 내가 스털링보다 스털링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스털링보다 마레즈였어. 네가 막 그랬어. 내가 스털링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럼. 아니야.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잘못 아니. 얘기한 거야. 그 순간에 그게 남았기 때문에 그냥 너는 마레즈가 보냈던 거야. 아, 그런가?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기존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마레즈, 스털링 뭐 아웃을 얘기를 드렸고 이 선수들이 직접 아스날과 링크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적한 팀의 선수와 링크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티의 챔스 우승 실패.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아마 구단 일선에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케인의 영입 이런 것도 달려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털링 하기 전에 그 산초랑 그리리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까? 갑자기 스털링이 튀어나오면은 좀 이게 안 맞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거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가? 응, 왜냐면 따로 우리가 빼놔가지고. 따로 빼놔야 되겠다. 이 얘기는 저희가 왜 스털링까지 왔는지 그리시랑 묶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에 있으니까 네.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사로 나왔지만 맨시티는 무바라크 회장 대표죠. 무조건 패백에 선물을 줄 거다. 대대적인 투자를 할 거다라고 했고 지금 맨시티 내부 얘기에서 나오는 게 챔스 우승 실패를 기점으로 그리고 포든의 성장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리빌딩할 시즌이 왔다라고 지금 내부에서 선언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입의 1순위로 일단 공격수 케인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제일 핫한 차세대 지금 국대 주장으로 나오는 그릴리시. 그런데 두 선수 다 뭐 원래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펩이 원했던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선수를 다 영입하려고 하면은 그 맨시티도 결국은 돈은 될 거예요. 근데 FFP라든지 이런 재무 상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수를 팔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케인 플러스 뭐 제주슨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시 할 때도 뭐 현금 플러스 선수 얘기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털링이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맨시티에서 리빌딩 대상으로 스털링, 마레즈 뭐 이런 선수들 그다음에 진첸코까지 얘기 나오기도 하고 조금 많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털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스털링이 지금 리빌딩의 이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털링이 포기한 이유가 결정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포든. 원래는 스털링이 맨시티에 영입될 뻔해도 잉글리시의 그 대표 주자로 영입된 건데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포든이 꿰차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덧선에서 가장 먼저 나왔죠. 독적으로 아스날이 나왔죠. 영입전 1위이다. 그래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아르테타 수석 코치 시절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이고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영입 시장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아스날에 필요한 2선 톱 자원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다. 심지어 미켈이면 얘 제르톱으로 써. 쓰고 남은 양반이야. 그치, 뭐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도 남은 양반이야. 혹시 뭐 더선에서 뭐 나오지 않았지만 뭐 테타와 뭐 연결한 뭐 그런 썰이 없을까? 그 얘기가 있죠. 이제 스털링 국대 가면서 가기 전에 이제 미켈이랑 전화 통하면서 혹시 우리가 원하면은 올 생각이 있냐? 뭐 근데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야. 뭐 스털링 갈게요 이런 얘기는 모르니까 아마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얼마 있다 더선 독점 모드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써니 익스클루시브로 터뜨린 거들은 분명히 뭔가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둘이 직접 했든 뭐 통해서 했든 무언가가 확실히 좀 이야기는 오갔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과 이제 링크가 확실해졌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 죽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기사가 안 나왔지. 그 아래는 모르는 게 우리가 됐지. 음. 근데 일단 제일 재밌는 게 나는 몸값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시티가 약간 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겠지만 네. 난 급하면 4천만 이상 네. 최소한 5천만 정도는 부를 것 같거든요. 얘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몸값. 지금 요거는 그냥 제가 들은 소스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싸요. 생각보다 싸다. 생각보다 한 6천만 파운드 정도. 1천만 파운드? 네, 6천만 파운드. 근데 문제는 그 스털링의 이적의 문제는 그 이적료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시티에서 받는 게 30만 파운드거든요. 보너스까지 하면은 거의 한 35만 받을 거예요. 그 팀 내에서도 거의 최상위 중에 하나거든요. 얘 에이저씨가 지금 지랄맞은 에이저씨 유명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스날에 오면은 주급이 일단 무조건 탑이에요. 얘가 탑이야 오면. 뭐 스털링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아르테타의 말에 감화를 받아서 나 일단 그러면은 주급 좀 줄이고 보너스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이적료보다도. 얘 주급을 맞춰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네, 이거까지 정리할게요. 스털링이 오게 되면 이적료보다는 주급의 문제가 굉장히 클 거고요. 아스날이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스털링을 맞춰주게 되면 주급 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어쨌든 뭐 링크는 살아있고 뭐 몸값도 뭐 예상보다 싸거나 예상치인 것 같다. 네. 근데 주급이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나나. 지난주에 제작했던 친구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미켈이 특정한 키퍼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키퍼가 이러이러한 게 되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특히 발밑이 좋은 키퍼를 원했겠죠. 뭐 그동안 계속 봤겠지만. 그래서 에두가 서칭을 했는데 이제 오나나가 여기에 이제 걸렸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비싼 이적료 뭐 얘기 나왔던 게 첼시와 링크 났을 때 3,500만 그렇죠. 여기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징계 때문에 영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급하게 루나로 손을 영입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2번 영입하려고 했어요. 여름 때는 이냐키 카나가 추천을 했고 실제로도 그 레이더 마켓에 있었기 때문에 이냐키 카나 추천까지 겹쳐가지고 영입하려고 했으나 그때 거의 한 3,500만 파운드, 막 4천만 파운드 이럴 정도 해가지고 무산이 됐고 넘어가서 겨울에 다시 이제 징계 때문에 또 영입이 무산되고 그래서 급하게 루나선 영입하게 됐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이 베일인 것 같은 에이전트이다. 네, 오나나 에이전트는 베일인 것 같습니다. 발밑이 좋은 키퍼가 환상이라고 보시는데 그 아약스 되게 좋아하시는 전문 기자분인가?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쓰신 오나나 평가 글을 보시면은 발밑이 정말 엄청 좋아요. 그건 환상이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굉장히 더치, 네덜란드적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인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평가는요, 뭐냐면은 솔직히 저는 아프리칸 꼴리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1번이 뭐냐, 수비 조율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진짜 대부분이 못해요. 사실 아약스에서도 오나나 갔을 때 뭐 동물적인 그런 선방력 이런 거 선방 진짜 잘해요. 선방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발밑도 확실히 좋아요.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아약스에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수비 조율이나 라인전 이게 제 개인적 판은 너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밑이 좋아서 득점이 플러스 15가 되고 그런 것들로 실점이 뭐 한 5점 더 붙으면은 어쨌든 플러스 득점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뭐 데이터로 봤을 때 단순히 보면은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빅민님께서 말씀인데 지표나 데이터로 보면은 오나나는 거의 노이어야. 거의 노이어야. 근데 1번 얘가 보여준 거는 에레디비지한 거. 두 번째 어쨌든 이 친구가 과연 빅리그에 통할 만큼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과 호흡이나 요거까지 잘 맞춰질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다. 일단은 이번 주에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좀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나나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로 한번 가보죠. 그렇죠. 부엔디아. 솔직히 난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되게 핫할걸?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긴 되게 핫할걸? 그치. 우리는 안 좋아하지만 이제 이번 주 휘틀리 기사로 수요일날 아스날이 이제 노리치에 공식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빌라는 아마 뭐 3천만에서 4천만을 제안한 것 같다. 하지만 뭐 아스날 오프닝 비드액은 뭐
밝히지 않았고 그냥 거절당했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금액도 그거 다 까발렸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히틀리가 아니라 다른 ITK 네. 나왔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고잖아 우리가. 아니 로마노가 얘기했잖아요, 아예. 아니 기본적으로 그 양반들의 스탠스는 어쨌든 다 그치. ITK잖아 다. 그치. 공식이 아니잖아. 얘도 공식이 아니야 히틀리도. 그치. 그냥 저거잖아. 이제 휘틀리는 그냥 아스날 공식으로 난 인증을 해버렸어, 그냥.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니. 그래서 어쨌든 뭐 선수는 아스날 행을 선호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ND는 딱 이렇게 정의했을 때 비스마랑 거의 똑같아요. 비스마랑. 그래 노리치는 빡이 치지.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적이 가능한 경우가 아스날이 원하는 이적료에 노리치가 오케이를 하면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알려지는 거는 아스날도 거의 한 3,500만 파운드까지는 쓸 거라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젠가 오늘도 아스날 2차 비드란 게 그 금액이 한 3,500만 파운드 정도라고 ITK 쪽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도 아스날이 4천만 이상 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VND가 그렇게 탑타겟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3,500만 정도에서 만약 노리치가 오케이 한다, 그러면은 금물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 마지노선에 저도 알기로는 한 3,500만 파운드 정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아스날이 항상 뭐 기사가 나오면은 탑타겟 아니다 얘.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영입들이 실패하면은 뭐 최고의 카드로 오거나 아니면은 탑 타겟 아래에서 이제 뭐 로우나 페페 어쨌든 이 친구가 뛰는 자리가 오른쪽 윙 공미 자리니까 그 친구들하고 뭐 로테이션 내지 백업 정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엔디아는 아마 다음 주에 외대고로와 맞물려가지고 같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같아. 부엔디아 이제 적게 불러놓고 외대고로 협상하면서 여기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 올리는 거지 이제. 외대고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모르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미리 내가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 외대고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름을 얘기해. 그럴 거면 뭘 그래. 그래서 나도 이름을 몰라. 금액만 알지 이름을 몰라. 부엔디 4천에 안 써요. 근데 100%. 쓸 확률은 진짜 정말 그 포지션 사긴 사야 되는데 안 될 때, 선수 없을 때. 8월 31일에 4천만 부엔디야. 지금 구단에서 소식 거의 다 끊겼어요. 지금 엠바고 걸려있고 다 지금 구단에서 겁나 틀어막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각종 ITK들로 지금 뭐 얘기 못 나오고 있죠 지금. 휘틀리가 하는 것만 봐도. 휘틀리도 솔직히 저거 첫 비드 공식이면은 오프닝 비드에 까도 돼. 어차피 3천만 아닐 것 같거든 다들. 그렇죠. 근데 그 돈도 안 깠어.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게 뭐 3천에서 얼마나 올린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ITK들이 그냥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빌라 쪽에서 아마 3,500만에 4천만 질렀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미니멈 금액 같이 맞춘 걸로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 얘기를. 요거는 이따 Q&A 때 할게요. 지금 좀 약간 좀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온 소스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비공식 선수 비수마 여기도 이제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스마 길게 할 필요 없어. 딱 두 가지예요. 비스마 선수 입장에서는 얘는 이미 아스날 선수야.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는 락커도 자기가 원하는 락커 배정돼 있고 등번호도 나와 있어. 일단 아스날 공식 제한 없고 브라이튼은 빨리 팔아야 되고. 근데 비수마의 탑타겟이 아스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선수는 이미 아스날 선수예요. 선수는 이미 아스날 선수고, 이미 내가 볼 때 얘는 페페랑 무슨 골 세라고니 약간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페페가 골 넣으면 같이 이거 하고 근데 비스마 골 넣으면 뭐 딴 거 둘이 할지 덤블링 뛰든 뭘 하든. 근데 문제는 내가 브라이튼 구단 주면은 이게 그냥 리저브에 박는 한이 있더라도 안 내보내. 이거는 솔직히 우리니까 되게 그냥 웃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브라이튼 팬이나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말은 제소를 해도 할 말은 없어. 아무튼 뭐 우리도 되게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리 모양새가. 그래서 어쨌든 비스마의 탑타겟은 아스날이다. 이게 졸라 웃긴데. 비스마의 탑타겟이 아스날이야. 아스날의 탑타겟은 아닌데. 그다음에 베르게 얘기 많이 하시니까 같이 뭐 얘기할게요.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강등으로 이제 셰필드에서 판매를 희망하지만 여기는 아스ton 영예 리스트의 저 최하단이 아닐까. 최하단이요. 셰필드도 판매는 희망인데 무조건 얘 팔아가지고 많은 이제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그러니까 판매를 희망한데 판매 금액이 VND보다 비싸요. 예, 셰필드의 희망 금액이 너무 비싸서 4천만 파운드 이상이기 때문에 예, 다른 팀들로 좀 덤비기 힘들다. 아니 3,500만도 아니라 4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여기는 진짜 모든 영입들이 다 안 됐을 때 뭐 8월 31일 날 마지막에 진짜 뭐 지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베르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환상을 했는데 걔가 그렇게 잘했으면은 이미 작년에 이미 중상위 클럽으로 갔고 두 번째가 그렇게 잘했으면 이번 시즌에 셰필드가 그렇게 꼬라박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박지성 해버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걔가 그렇게 잘했으면 맨유에 갔겠지. 그쵸. 그거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부상도 있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애당초 작년에 셰필드 잘 나갈 때도 베르기가 그렇게 딱히 돋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가드프리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돋보였었지. 아, 가드프리는 노리치구나. 다른 이제 셰필드 수비진들이 진짜 많이 돋보였었지. 그래서 뭐 베르게는 진짜 그냥 마지막 날 뭐 그쵸.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솔로몬. 겨울 이적 시장에도 링크가 한번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때 자합이었나? 피니자비. 네, 그 친구 통해서 이제 뭐 키아 라인 타고 들어온 에이전트 명함 돌리기였고 히틀리 기사로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에이전트가 에두와 접촉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아스날이 이제 원하는 포지션이 좀 3선에서 약간 공미 윙 쪽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지금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탑 타겟 말고 그 아래 정도 레벨에서는 이제 에두가 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에두와 뭐 얘기를 나눠봤다. 뭐 명함 돌리기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만약에 그 마노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브엔디아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는 해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마노로 솔로몬 경기도 뭐 샤워타워 경기는 뭐 대회컵 경기도 많이 봤지만 브엔디아는 챔피언십 많이 받고 근데 그러니까 패스적이나 이런 부분은 브엔디아가 훨씬 낫죠. 얘 플레이 메이커니까. 근데 저거로 골을 결정짓는 거 공격력만 놓고 마노로 솔로몬 좀 위에요. 근데 둘 다 확실히 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이전트 명함 돌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키아를 통해서 접촉이 된 건데 저기는 키아가 슈퍼 에이전트가 되는 데에는 피니 자합이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유대계 슈퍼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고 거의 대부처럼 키아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연결이 된 건데 어쨌든 마누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좌우 윙 다 되고 그다음에 중앙 공미도 국대 경기 한 경기 두 경기 많은데 중앙에도 곧잘 플레이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스날이 충분히 데리고 와서 공미도 좀 써보고 이곳 생각돼 볼 수 있다. 이것저것 좀 써볼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선수 영입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게 가장 핫하죠 지금 영입 시장에서. 네. 루이 캄포스. 제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 선수의 영입을 막 난리가 나는 게 야 제가 어떤 단장이 온대 막 이러면서 네. 겨울 이적 시장 때 얘기 드렸죠. 이제 그 솔로몬 이제 공미로 시작했는데 작아서 이제 밀렸다고 윙으로. 예,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루이스 캄포스. 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선수가 아닌 단장으로 캄포스 영입 rum버가 뜨자마자 모든 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간략히 이제 경력을 소개해드리면은 뭐 감독으로서도 좀 괜찮게 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모나코와 릴 시절을 정말 뜨겁게 만들어준 장본인. 그러니까 모나카가 그 PSG 모나코가 PSG 생제르맹의 그 우승 레이스를 유일하게 저지한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 단장이 루이스 캄포스였고 심지어 모나코는 그때 캄포스가 있던 시절에 그때 영입했던 것들 그때 시스템들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모나코는 캄포스 유산으로. 그리고 릴도 아시다시피 또 PSG를 깼죠. 이번에 이제 릴을 만든 당본인이 캄포스. 네? 정말 슬프게도 뭐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했지만 릴은 해체 우승하자마자. 근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아스날과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과연 아스날과 연결고리가 어떤 게 있을까? 네. 이게 먼저 아스날 연결고리를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갑자기 아스날이 이제 그 레알이랑 이랬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캄퍼스는 이제 이번 시즌 리를 떠날 거고 레알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진짜 솔직히 기사 뜨기 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캄퍼스는 레알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인데 1번이 원래 캄퍼스가 레알에서 이제 스카우트 완전 수석 스카우트까지는 아니고 꽤 고위 스카우트를 역임하면서 그 많은 이제 선수 관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 연결고리 있었고 두 번째가 캄퍼스가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음바페랑 친해요. 여전히 음바페가 되게 굉장히 고마워하는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은 아시다시피 음바페를 영입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캄퍼스를 데려오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스날이 껴들었죠. 그래서 그럼 그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건데 네. 누구냐 저희가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페의 에이전시이다. 어쨌든 릴 시절에 네. 뭐 구단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뭐 페페 마갈부터 해가지고 아스날 저기 페페 에이전시로 제가 좀 이거는 웃기기 위해서 좀 한 거지만 사실은 캄퍼스는 이미 아스날이랑 꽤 많은 인연이 있었어요. 인연이 있었고 이제 릴에 있을 때 뭐 거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근데 어느 게 확실한지 모르니까 네, 그냥 확실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런 얘기가 중에서 있어요. 좀 네. 이 가능성이 있다고 싶은 것들을 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호르제 멘데스. 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캄퍼스가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호르헤 멘데스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캄퍼스가 레알에서 나오면서 단장으로서 이제 커리어를 쌓을 때 그리고 네트워크나 이런 선수 잘 발굴할 때 이럴 때 호르헤 멘데스의 네트워크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호르헤 멘데스랑도 굉장히 이제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스날은 지금 호르헤 멘데스랑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다. 그런 얘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요거는 번째가 아직 세 번째는 뭘지 한번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채팅만 보는 건 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전혀 감도 안 나. 감도 안 오나? 갓뱅고 하나 나왔다. 갓뱅고. 네. 이거는 세 번째 까면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에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되게 유력해 사실. 이게 제일 이게 가능성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높아. 봐. 자 공개하겠습니다. 벤카테샴 비나이 우리 페페 마갈량의 우수 구매자 우수 VVIP지.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최종 사인은 비나이가 한 거니까 CEO라서. 애도를 제물로 바치고 본인은 살해 났겠다. 구단에서 강한 의지. 그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진짜 지금. 다른 애 뭐냐면은 자기가 치고-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럼 야 네가 대신 죽어라. 그치. 지금 저기 어쨌든 지금 잘린 것처럼 보이잖아. 약간 애도 위태위태하잖아, 보기에. 그러니까 물어와서 앉혀놓고 새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스날하고 레알 마드리드 네. 링크가 나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휘틀리의 이야기. 제안한 보직은 그 총책임자 디렉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기간지죠 아스날에. 기간지답게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다들 그러니까 애도 잘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구단이 원하지 않는 바를 숨기기 위해서 휘틀리가 언론 플레이를 해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보직 디렉터인데 유력한 거는 사실 이제 스벤의 리크루트먼트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데 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쪽에 들어온 소스에서는 구단 내부가 이런 영입이 패닉바이가 많아지거나 이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벵거 때는 그나마 벵거가 모든 걸 관리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뭐 중간에 뭐 용커도 있다 나가고 스밴드가 나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리크루트먼트나 팜 자생이 이제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거야. 근데 페어를 사실 그거를 위해서 데려왔는데 페어도 어쨌든 능력이 딸려. 그러니까 아스날의 전체 미래나 이런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입하는 케이스고 디렉터일 수도 있고 디렉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피틸리가 보직이 디렉터가 아니다. 풋볼 디렉터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에두가 그래도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스날의 상황은 뭐 다들 아시니까 그런데 감동.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뭐 되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거 UEFA 이제 징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도 레알 마드리드를 좀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영입이 된다면은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 영입과 판매에 지속적인 의문을 가진 우리 갈릭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지막 퍼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입이 캠퍼스가 영입이 된다면은 3년 플랜이 아니라 정말 13년 플랜. 사실 캄퍼스가 레알이 완전히 그렇게 레알이 일찍 접근했음에도 확정이 안 난 이유 중에 하나가 UEFA 징계에도 굉장히 큰 걸 알고 있어요. UEFA 징계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 뭐 이따가 나중에 Q&A 되면 UEFA 징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가 감독이 어쨌든 안젤로티가 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안젤로티는 풋볼 디렉터랑 그렇게 친한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해롭잖아요. 말씀대로 레알에서는 자기가 막 하려면은 페레즈가 회방을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크죠. 사실 레알에서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스카우팅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큰 굵직굵직한 영입 루머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새로운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주간 히틀리. 저희가 이제 히틀리의 소식들만 일주일씩 좀 끊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한 2주 전부터인가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구단에 확실한 1티어 수식가 될 것 같다. 이제 되었다. 처음에는 얘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됐다. 내용을 됐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의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은 확실한 내용은 정말 강하게 제대로 때려줍니다. 하지만 구단 측이 밝히기 싫은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은 부인하거나 숨기고 싹 돌리고 그리고 루머는 뭐 반박하거나 또 네. 그것도 숨겨서 돌리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살리바. 네. 이제 센터백 링크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살리바 어떻게 됐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 바로 살리바는 남아서 기회를 받는다. 일바로 때렸죠. 그 다음에 에밀 스위스로 이제 빌라 쪽에서 뭐 관심이 관심 있다. 있냐, 뭐 다들 재계약 안 하고 있다고 네.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바로 에밀 스위스로 재계약 임박. 재계약할 건데? 예. 플로리다 컵도 이제 뭐 바로 뛰었고 뭐 자카나 부엔디아에 관한 얘기도 이제 좀 나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기사를 먼저 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되게 눈여겨보면 휘틀리가 원래 골닷컴에서 아드나 출입 기자 출신이기는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풋볼 런던은 아직 정식 언론은 아니에요. 정식 언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서 거의 정식 언론 된 것 같아. 거의 근데 아직 준 언론. 아직 블로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적어도 이제 휘틀리의 풋볼 런던은 준 언론 상당히 조금 인지도가 올라온. 휘틀리의 풋볼 런던이라기보다는 나는 휘틀리 개인과 휘틀리의 친분이 있는 몇 확실히 올라왔다. 대신에 풋볼 런던은 아직도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풋볼 런던 이번 주에 그런 기사 되게 많이 났단 말이야. 뭐? 내가 FM에서 VND와 영입해서 돌려봤는데 씨발 이거 어떻더라 이런 거 기사 나오고 그거는 애슬레틱에도 FM 띄워놓고 이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거 봤을 때에는 풋볼 런던까지는 좀 그렇고 요거 이제 히틀리가 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리어 해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강하게 긍정을 해주고 구단 측이 원하지 않는 소스는 부인하거나 숨기면서 구단의 소식을 정확하게 의중을 전달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스날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그 외 소식들은 이제 뭐 시티 리빌딩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릴리시와 산초 당연히 이것과 맞물려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토트넘 감독 나 이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왜냐면은 콩테가 이틀인가 더 지켜본다 했거든. 개웃겨. 그래가지고 나는 주말까지 되게 막 합성기 연예인 나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겁나 웃겨.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방송하면서 절대 안 간다고. 나는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나는 생각했단 말이야. 결국엔 이거 억울해질 거다. 그래서 이거를 써놨는데 어제 억울해졌어. 아무튼 이게 확률이 지금 다 뭐 거피절인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이거 저희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 시장에 이가 나오는 대형 공격수 연쇄 이동 가능성 살펴보고 그다음에 라모스 레알 마드리드와 결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